정용훈의 음악살롱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반성하라 문화예술인들이여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국립발레단 한 단원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 왜냐하면 국립발레단이 대구 경북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들어갔답니다. 딱 일주일 정도 기간인데 그 사회를 못 참고 국립발레단의 한 단원이 일본으로 여행 갔습니다. 갔으면 좀 조용히 있다가 오지. 그걸 또 여자친구랑 간 사진을 SNS에 올려서 발각이 되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무슨 소리냐? 지금 SNS에서 가지 말았는데 왜 간 거냐? 그리고 어떤 단원은 자가격리 기간 중에서 외부 레슨, 특강까지 하는 등 기간이 해이해졌다. 그래서 큰 일이 난 다음에 엊그젠가 뉴스가 나왔더니 그 단원, 즉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으로 여행 갔던 모 단원을 이제 회촉했다. 그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국립발레단 입장에서는요, 처음으로 있는 아주 강경한 처방을 내린 거죠. 국민 여론이 그렇게 안 좋답니다. 국립오페라단은 지금요, 단장이 2명이에요. 예전에 있던 단장이 좀 자격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물러나게 됐는데 법원에서 다시 복귀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현 단장과 그 전에 있는 단장이 2명이 근무하는 한 지붕 2가족, 두 단장의 그런 체제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시끄럽고 복마전을 갖다가 일삼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근심 걱정에 쌓여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낙이 없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이 시국에 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도대체 당신들이 뭐하는 행태입니까? 그리고 아세요? 국민들은 몇 명 정말 극소수의 매니아 말고는 그런 그들의 밥그릇 싸움, 발레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는 못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에 왜 있습니까? 있다고 그러면은 국립이라는 명칭을 걸었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공인으로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할 만정 맥 빠지는 행동이나 하고 있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제가 과감히 주장합니다. 그럴 바에는 없애버려야 돼요. 없는 이만 못합니다. 이 시기에 이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도대체 문화예술인들이 장르, 무용이네, 춤이네, 음악이네 떠나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옆에서 격려의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습니까? 응원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저 자기들뿐이 모르고 비말이 튀어가지고 혹시라도 감염될까봐 더 전전긍긍하고 몇몇은 또 이러니까 외국으로 도망갔더만요. 외국으로 피신해 이놈 한국에. 부끄럽습니다. 정말 문화예술이라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힘들 때 풍악을 올리고 북을 치면서 가락을 올리면서 용기, 격려, 희망, 힐링을 하는 게 역할입니다. 우리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은 국립오페라단, 발레단의 인식이 더욱 나빠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일탈과 작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국민들이 보고 우리 안 그래도 문화예술을 취약한 우리나라에서의 기반이 어떻게 흔들릴지 정말 두 손을 가슴에 얹어놓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달에는 문화예술 공연이 전멸이죠. 사람들 모이는 데서 공연을 할 수가 없는데 무슨 공연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무관중 공연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온라인 공연? 그 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죠. 원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듣는 음악회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금은 핸드폰, SNS 기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유튜브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자신이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도 넷플릭스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 기기 알죠? 영화라든가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데 음악은 그게 지금까지 조금 더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음악은 현장 예술, 즉 직접 가서 들은 실연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은 정말 녹음된 거와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풍토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있는 게 대구에 있는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 지금 600초 클래식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있는 예술가들이 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안 그래도 대구 경북이 이번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침체된 공연 예술계에다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로서 매일 600초, 즉 10분간 공연을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녹음을 한 다음에 자정에 업로드를 해서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등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대구 콘서트 하우스 관장이자 작곡가인 이철우 선생님이 그걸 기획하고 대구에 있는 음악인들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작곡가 이철우가 자세하면서 구수한 해설과 함께 대구 콘서트의 데콘의 600초 클래식을 하는 방송을 하고 있답니다. 코리안 심포니도 이런 트렌드에 발빠르게 부합해서 지금 손안의 클래식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코리안 심포니가 됐든 대구 예술가들도 자신들의 기량과 음악으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코리안 심포니는 내 손안의 클래식이라는 유튜브 방송으로서 이번 주 금요일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됐든 전 세계적으로 베를린 필하모닉이 됐든 외국에서도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공연 예술계가 또 지금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양식의 변화로서 새로운 것을 접목하고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또 부합되게 새로운 걸 선도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말미에는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기획하고 있는 데콘의 600초 클래식에서 하나 영상인 바이올린곡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작곡한 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을 연달아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감미롭고 아름다우면서도 이 사랑의 기쁨을 갖다가 승화해서 이 코로나를 물리치자, 그런 한데 모으는 그런 뭉클한 감동이 있는 곡이거든요. 데콘의 600초콜에서 그 영상을 봐보시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코로나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데콘의 600초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600초 클래식의 진행을 맡은 대구 콘서트 하우스 관장 이철우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역사상 명연주자이면서 명작을 남긴 바이올린 음악의 작곡가로 유명한 크라이슬러의 음악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크라이슬러는 세계적인 명바이올린 연주자이면서 주옥 같은 바이올린 작품을 남긴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바이올린의 명인이라고 하면 또 한 분의 역사적인 인물이 얼른 여러분들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가니니. 예, 그렇습니다. 낭만파 이탈리아의 작곡가이며 바이올린계의 리스트라 불리는 신기의 바이올린 명인입니다. 그는 바이올린 협주곡으로부터 무반주 바이올린 카프리스에 이르기까지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수 있는 모든 기교를 총정리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크라이슬러는 작곡가이기보다는 바이올린 연주가로서 주옥 같은 바이올린 작품들도 작곡하였다는 점에서 파가니니와는 성격과 의미가 다른 바이올린의 명인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그는 이미 12살 때 세계적으로 연주여행을 다니면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탁월한 아이돌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아름다운 로스마린, 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 같은 피아노 반주에 의한 바이올린 소품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과 사랑의 기쁨을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암울함이 사랑을 통해 기쁨으로 성화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주는 바이올린 나유나, 피아노의 김효영이 함께합니다.
음악과 함께한 600초 행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 2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